조선을 세운 건 이성계였지만 조선을 만든 건 또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정도전. 그는 왕을 세웠고 왕조의 질서를 설계한 남자였습니다. 고려 말 나라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토지를 독점하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관직은 돈으로 사고 팔렸고 법은 힘있는 자들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고난을 겪으며 자란 그는 백성의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그의 결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자였고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성리학을 깊이 연구했고 맹자의 민본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상. 이것이 그의 철학의 뿌리였습니다. 정도전은 단순히 고려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제도로 운영할 것인가? 왕과 신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조선경국전은 바로 그 답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정치 이론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헌법이자 국가 운영의 매뉴얼이었습니다. 통치구조, 관료제도, 군사체계, 토지제도, 경제정책까지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뜻밖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성계, 북방의 장군. 여진족과 왜구를 무찌르며 명성을 떨치던 무인. 칼을 든 자와 붓을 든 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성계는 무력이 있었지만 명분이 없었습니다. 정도전은 명분이 있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둘이 만났을 때 비로소 혁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설득했습니다. 장군, 이 나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왕실은 무능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성계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려 조정의 부패와 무능함을 그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88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동정벌. 고려 조정은 명나라를 치기 위해 이성계에게 출병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보급은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명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습니다. 회군. 역사는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이 만든 명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왕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 백성을 위한 것이다. 무모한 전쟁으로 백성을 죽일 수 없다. 이 명분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의 회군을 지지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토지개혁, 과전법 시행, 권문세족의 토지 몰수. 급진적인 개혁이었지만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1392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왕조, 조선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도읍을 옮겼습니다. 개경은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새로운 왕조에는 새로운 도읍이 필요했습니다. 정도전은 한양을 선택했습니다. 풍수지리상 명당이었고 지리적으로도 한반도의 중심이었습니다. 한양에 궁궐을 지을 때도 정도전의 철학이 담겼습니다.
경복궁. 그 이름은 경사스러운 복을 누리다는 의미였습니다. 궁궐의 정전 이름은 근정전. 부지런히 정사를 돌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관료제도도 정비했습니다. 3사, 6조, 사헌부, 사간원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켰습니다. 왕권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왕을 세운 사람이 왕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니까요. 정도전의 사상은 명확했습니다. 왕도 사람이다. 법 위에 서지 않는다. 그는 왕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조선 이전의 왕조들에서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성균관을 정비하고 과거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들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혈통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스템. 이것이 조선이 50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군사제도도 개혁했습니다. 사병을 혁파하고 국가 중심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혁이었습니다. 고려 말기에는 권문세족들이 각자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도전은 모든 군대를 국가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경제 정책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과전법을 통해 토지를 재분배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독점하던 땅을 빼앗아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구적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녹봉 개념이었습니다. 토지의 세습을 막아 새로운 권문세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한 것입니다. 정도전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낮에는 정무를 보고 밤에는 책을 썼습니다. 조선 경국전 외에도 수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경제문감, 불시잡변, 삼봉집 그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 책들이었습니다. 특히 불시잡변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불교를 비판했습니다. 고려가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불교의 폐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찰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승려들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정도전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고 불교를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큰 만큼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방원,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그는 영리하고 야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도전을 증오했습니다. 이방원은 위화도 회군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선 건국에도 기여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자신이 세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달랐습니다. 정도전은 적자 계승 원칙을 고집했습니다. 왕위는 능력이 아닌 혈통으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적자인 이방석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이방원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공을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실제로 정도전은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 했습니다. 이방원에게는 이것이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졌습니다.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사병 혁파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방원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1398년 8월, 그날이 왔습니다. 이방원이 움직였습니다. 밤, 그의 사병들이 정도전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정도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정도전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학자였지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외쳤다고 합니다.
나라는 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힘이 아니라. 하지만 그날 밤 승리한 것은 칼이었습니다. 붓이 아니라. 정도전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함께 조선을 세운 동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남은 이숙번, 심효생 개국 공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성계는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권력은 이방원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세자 이방석은 폐위되었고 이방원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정도전의 사상은 위험한 것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의 책들은 금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역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도전이 만든 시스템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물려받은 것은 정도전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관료제도, 법률체계, 통치구조 모두 정도전의 설계였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였지만 정도전의 시스템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정도전의 사상은 조선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 백성을 위한 정치, 법치주의. 이 모든 것이 조선 왕조를 500년간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정도전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역적으로 죽었지만 그가 조선의 진짜 설계자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훌륭한 통치도, 성리학의 발전도, 언론기관의 활성화도 모두 정도전이 깔아놓은 토대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정도전은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왕은 바뀌어도 시스템은 남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상은 살아남습니다. 조선이 50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도전이 만든 견고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폭군이어도 신하들이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무능해도 관료 조직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도전의 유산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조선의 역사 그 화려한 문화, 뛰어난 학문, 안정된 통치.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정도전이 있습니다. 그는 6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조선 건국부터 죽음까지 6년.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6년 동안 그가 이룬 것은 500년을 지탱했습니다.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었고 태종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스린 나라는 정도전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정도전은 역적으로 죽었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백성을 위한 나라,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나라. 이것이 조선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당파 싸움도 있었고 부패도 있었고 외침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을 지속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도전의 설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법치를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현대적인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은 이미 600년 전 정도전이 뿌려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라가 태어났고 그의 사상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정도전. 조선을 만든 남자. 그는 죽었지만 그의 이상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